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16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으로 최근 경기를 통해 안정적인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다수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고 공격 전개에서의 조직력 또한 돋보였습니다. 아탈란타의 공격진은 루크먼, 레테기, 그리고 데 케텔라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활발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스칼비니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콜라시나치의 복귀가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더해 주었고 팀 전체의 후방 밸런스 역시 흔들림 없이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에데르손과 마르텐트 룬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상대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팀이 원활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중원 조합은 아탈란타가 상대를 압박하는 데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모는 빠른 템포의 속공을 주로 구사하는 팀이지만 최근 몇몇 경기에서 드러난 약점들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전 볼로냐와의 경기에서는 전반에 2골을 먼저 넣으며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후반에 2골을 내주면서 결국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코모의 공격진은 스트레페짜와 다쿠냐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팀 전체적으로는 파즈가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의적인 패스나 조직적인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결국 공격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바르바의 부재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도세나와 캠프의 수비 조합도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 후방에서 불안정한 빌드업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적인 불안정성은 아탈란타의 전방 압박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코모는 중원에서도 로베르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아탈란타의 조직적인 압박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의 이 의존성이 경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경기를 통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콜라시나치의 복귀로 수비진에 더욱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에데르손과 드루는 중원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팀의 공격진은 루크먼과 데 케텔라르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적인 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코모는 후방 빌드업에서의 불안정함과 창의력 부족으로 인해 아탈란타의 강한 압박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며 아탈란타는 이러한 약점을 활용해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아탈란타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모의 수비적인 문제와 아탈란타의 압박을 감안했을 때 아탈란타가 공격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며 비교적 편안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득점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버를 선택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레알 베티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을 구사하는 팀으로 최근 헤타페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그들의 압박과 경기 주도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팀의 핵심적인 공격 자원인 이스코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셀소, 압데, 그리고 포르날스의 삼각편대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와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호흡은 매우 매끄러웠으며 이로 인해 상대 수비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호키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며 베티스의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나탄과 요렌테가 탄탄한 수비 조합을 이루며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알팀이라는 부상으로 결장한 카르발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후방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수비 조직력 덕분에 베티스는 공격에서만큼이나 수비에서도 견고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베티스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들의 유기적인 공격과 단단한 수비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역습을 중심으로 한 경기 스타일을 선호하는 팀으로 수비적으로 안정된 후 기회를 노리는 경기를 펼칩니다. 최근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내 소극적인 플레이가 두드러졌으며 페널티킥으로 얻은 승리였을 만큼 공격적인 위력은 부족했습니다. 마요르카의 공격은 프라츠와 아사노의 빠른 돌파와 전진 패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측면에서 펼치는 빠른 돌파가 주된 공격 전술입니다. 하지만 팀의 핵심 스트라이커인 무리키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마요르카는 공중볼을 활용한 공격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무리키의 부재는 제공권뿐만 아니라 공격의 마무리 능력에서도 큰 손실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다르데로와 로드리게스가 여전히 수준 높은 패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페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풀백 자리에서의 불안정이 커졌고 이는 팀 전체의 수비 밸런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이오와 발리엔트가 이끄는 마요르카의 중앙 수비 조합은 나름대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베티스의 창의적이고 빠른 공격 전개를 상대로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베티스의 공격진이 상대 수비진을 교란하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수비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경기를 통해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균형 잡힌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셀소와 포르날스는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호키는 그들의 패스를 받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요르카의 수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무리키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결정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마페오의 결장은 마요르카 수비진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베티스의 빠른 공격 전개에 맞서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베티스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티스는 최근 공격력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뛰어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어 상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주요 선수 부재로 인해 힘든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으며 전반적으로 득점 기회가 적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베티스의 승리가 유력하며 마요르카의 공격력 저하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언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